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람한테는 사람 의사가 있고 동물한테는 수의사가 있듯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 물고기 질병이나 이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 의사.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직업이지만 건강한 수산물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제가 하는 일들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이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우리 식탁의 파수꾼 수산질병관리사를 만나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해안가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수산 기술의 보급을 위해 힘쓰는 곳인데요. 수산 생물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업무 중에 하나. 크게 방역과와 병리과로 나눠 수산 질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험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했는데 1kg 내에 트리클로폰이 800g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80% 정도 함량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함량 검사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산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방역과. 방역과에 소속된 서정수 박사는 수산용 의약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또는 인체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수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걸 결과로 해서 제조업체들, 수산용 의약품 제조업체들 기술 이전을 해서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센터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백신 센터는 쉽게 말해 다양한 수산용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전문 실험실입니다. 좌에서 보는 같이 이런 다양한 각각의 시설들을 가지고서 어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산용 백신의 유효성 및 효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 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약 600여 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돼 각종 연구기관이나 아쿠아리움에서 활동 중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 선택할 때 물고기를 키우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사료를 주고 하면 물고기 먹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먹는 먹거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식수산물은 더 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질병이나 그런 폐사를 이런 걸 막아서 수소 생태계 보호, 즉 자연산 수산물과 양산 수산물 간의 질병의 그런 간염들을 막아서 국내 수소 생태계 보존 및 양식 생산량, 양식을 친환경 양식 생산량을 바치는데 한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흔히 물고기 의사로 비유되는 수산질병관리사. 하지만 서정수 박사는 의사보다는 약사에 더욱 가깝습니다.
수산질병관에서는 의사의 역할과 약사의 역할을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 같은 업무에 제 수산질병관에서 중에서도 저의 업무 같은 경우는 약사의 업무 쪽이 좀 더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질병 진단이나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이 많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물고기 역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다음에 피뽑기에 좀 큰 튜브 있잖아. 15mm 튜브. 아픈 물고기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병리과의 몫인데요. 질병으로 의심되는 수산 생물을 통해 각종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는 연쇄구균병이라는 물고기에서 발생하는 저 병을 진단하는 키트고요. 가장 피해가 큰 질병이 있거든요. 예, 두 줄 생기는 게 양성의 병에 걸려 있다. 검사 오류 같은 경우는 이 질병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진단이 필요할 때는 해부를 하기도 하지요. 지느러미에 좀 출혈도 있고요. 체표에 약간의 그 궤양 초기 증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기생충하고 약간의 그 세균이 조금 감염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이제 아가미로 숨을 쉬니까 이쪽 부분에 어떤 기생충이 많이 감염이 되어 있으면 호흡이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생감 조직을 채취합니다. 김명석 박사는 이제 물고기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을 정도. 과장을 조금 보태면 물고기가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죠. 혹시 요즘 유행한다는 전설의 인어신가요? 그건 좀 농담이고요. 예. 그 양식장에서 고기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사료를 먹는 상태, 그리고 그 관리자분들의 여러 가지 그 관리 상태의 얘기를 들으면 이 고기가 어디가 아픈지 반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직접 그 검사를 하면서 내부 증상, 외부 증상 이런 것들을 보면 얘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떤 병에 걸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속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빨라 아픈 물고기 한 마리를 통해 집단 폐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때문에 수산질병관리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가미에 따른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빈혈은 아닌지. 예, 물고기도 동물이니까 빈혈이 있습니다. 빈혈이 있게 되면은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이 아닌 분홍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움직임이 약하고, 그 다음에 산소 교환을 잘 못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져서 나중에는 심한 경우는 죽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대학을 갈 때 한 25년쯤 전인데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양식이 막 시작되는 그런 성숙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식을 접하면서 양식 어류들도 병에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고요. 그러면 그런 어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궁금증을 품게 돼서 이런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 다양한 수산물을 진료하기 위해 직접 양식장을 방문하기도 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일반 의사로 따지자면 왕진인 셈인데요. 몸은 좀 더 힘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양식장을 방문하면서 순회 진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희가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끝났을 때 어업인들이 만족해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럴 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병을 진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병을 일으키고 옮기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필요하지요. 병든 그 물고기에서 분리되는 그런 세균들을 보관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병원 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 자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더 나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원체를 제대로 알아야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균들을 일종의 그 동결 건조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80도씨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10년 넘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수집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수산 그 연구 발전에 많이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연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김명석 박사는 후배 양성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그리고 수산질병관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어류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먼저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어업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거겠지요.